말해봐. 김명희.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더구나 남 앞에서 입에 발린 소리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거짓말을 안 하고서도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대단한 재주꾼으로 비칠 것이다. 그러나 남을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상처받고 아파하며 괴로워한다면 그건 병이다. 이를 질병이라 보지 않고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기필코 치료가 필요하다.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이른바 남 기쁘게 해주기 병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에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혹은 대립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양보하였다면 단호하지 못한 자신에게 언젠가는 화가 치밀 것이다. 그 잠깐 동안 타인에게 비칠 호감 때문에 자신이 평생토록 어떤 감정에 눌려 살게 될 것인지를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장학금으로 학교를 마치고 수월하게 취직을 하고 양말을 꿰매 신으면서 아껴 모은 돈으로 드디어 집을 사던 날, 그 뒤부터 저는 사돈의 8촌까지 통하는 신용카드였어요. 사람들은 절 칭송하고 우러렀어요. 어디서 불이 나든 저는 저 스스로 소방차가 되어 달려갔어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불을 껐지요. 그게 저였어요. 저만 자랑하고 우러르는 부모에게서 동생들은 상처가 많았고 절 고마워하면서도 꺼려했어요. 친척이며 이웃들도 아이고 너만한 딸이려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낳겠노. 열이라도 백이라도 낳지 하며 아래 위로 훑어보며 감탄하는 말씀들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말들은 제게 기쁨은커녕 오히려 보이지 않는 족쇄요 감옥처럼 절 갑갑하게 했어요. 이는 장녀와 장남, 맏며느리들에게선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여자들에게 많은 병으로서 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착하지, 순하지, 얌전하지, 말도 잘 듣지 하는 칭찬을 수없이 들으며 자란다. 그래서 사회가 여성다움의 속성이라고 지어낸 희생과 모성, 수동성과 감정들을 마치 자신이 타고난 성품인 양 받아들인다. 이런 익숙함은 언제나 다른 이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의식하게 되며 자신의 욕구나 몸짓, 목소리를 자제한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행위가 유쾌하지 못한 분위기라 느낄 적이면 왠지 그것이 자신이 책임진 듯 여겨져서 불편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죄의식까지 들어 안절부절 못하며 무엇이라도 하여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작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배려도 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음을 알고는 뒤늦게 화들짝 놀란다. 위의 이야기는 40평생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꺼진 불을 지피고 타는 불은 끄면서 묵묵히 착하게 살아온 내 가까운 친구에게서 들은 눈물 어린 고백이다. 지금껏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겼던 것들이 진정 자신의 선택도 성취도 아님을 깨닫고 벗어나고 싶다. 나도 나만의 인간이고 싶다는 절규를 했다. 반평생 받은 칭찬을 분노로써 되받아치는 그 힘은 눈물과 함께 뜨겁고도 거칠었다. 갑작스럽게 변한 친구에게 영문도 모르고 내팽개쳐진 주변 사람들, 그렇게 길들여 놓고는 준비기간도 안 주고 그렇게 갑작스레 냉담하게 돌변하는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지며 놀라고 서운해한다. 다음에는 변했다며 요란스럽게 화낸다. 그러나 본인은 이제 뻔뻔하리만큼 주변 사람들의 실망과 분노에 개의치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른다. 다른 사람이 걱정하면 할수록 저는 더 행복한 사람이 돼가요. 그런 저를 보며 식구들은 싹수 없는 인간 보듯 정떨어져 하지요. 옛날에는 참 져주는 줄 모르고 부모라고 양보하고 형제라고 양보하고 서방이라고 양보하고 저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껴가며 그렇게 챙기더니 그게 하도 기특해서 내가 등신이라고 불렀지. 또 어찌나 머리를 잘 쓰는지 공부하는 것도 못 봤는데 척척 합격해가지고 다 기울어진 집안을 일으키는 거 보고는 대가리가 최고라고 별명 지었지. 그런데 어째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못돼 먹었어. 요새 하는 거 보면 저밖에 모르고 개판이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욕을 퍼부어요.
평생 나를 앵벌이 삼으려는구나. 당신들이 내게 뭔 짓을 했는지는 알아? 하고요. 이젠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미안하지도 아깝지도 불편하지도 않아요.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기분, 내 감정을 존중하며 살고 싶어요. 주저없이 내뱉는 친구를 보며 아직도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여 칭찬 듣는 우리 여학생들이 떠오르고 어쩌면 그들의 미래 모습이 될지도 모를 듯하여 가슴 아프다. 그러면 한국 남성들이라고 언제나 좋기만 할까? 나는 한 번도 가족에게 나의 가장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의 믿음과 기대를 꺾는 것이 두려워. 언제나 어깨가 무겁고 힘들다 라고 고백하는 남성들이 결코 적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른 사실만 보아도 우리 남성들의 무거운 무게감을 알 수 있다. 아마 책 내용은 보지 않은 채 제목만 보고서 산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집의 장손인 내 조카는 장남으로서 굴레를 벗어나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사서 역시 장남인 아버지에게 드렸다. 이 책을 또 장남인 맞사이가 열심히 숙독하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맏딸은 대한민국에서 만면일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차갑게 굳히고 있다. 우리 집이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으로도 보인다.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대단히 훌륭하다는 사회통념은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봉건적인 유교사회에서 남성에게 또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에게 각각 채우는 족쇄가 아니겠는가? 형제 사이에서도 장남은 실수하지 않는 모범생이 아니라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임을 알려야 한다. 형의 과도한 책임감이 도리어 동생들이 자기 삶을 책임질 능력을 기르는 기회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 형제 간의 우애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책임감 강한 형이 무능한 동생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형만한 동생 없다는 옛말도 결국 이 땅의 형님들을 고달프게 하는 말이니 쉽게 할 말이 아닌 줄로 안다. 지속적으로 심각한 부담과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불쾌한 심정을 떠안은 채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상황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걸 모른다. 막무가내로 참는 자에게는 복이 온다는 식의 인내지상주의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화병을 거쳐 천천히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폭발력으로 집안과 주변을 뒤집어 놓기에 이른다. 즉 어느 한순간 사람들에게 고분고분한 순둥이 같고 숙맥과도 같은 자신의 모습을 아프게 인식하며 자아가 폭발하는 것이다. 그것도 부정적이며 파괴적으로 위태롭게 짝이 없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때 이들은 자기를 두고 변화했다고 서운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발톱을 세우며 억울한 지난 삶을 위하여 단호히 대항한다. 무례함으로, 냉담함으로, 무심함으로.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떨까?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변화를 우박처럼 고스란히 맞아야 하는 남은 사람들은 말이다. 그토록 자신에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겠노라고 선언하는 사람들보다 내팽개쳐진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억울하고 분하기 짝이 없다. 이에 얼마나 서로의 가슴을 핥히고 뜯어서 피 흘리는 슬프고 기막힌 꼴인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고 누구를 탓해야 할까? 우리 모두는 어느 한쪽만의 생목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나도 당신도 나도 모두 행복한 길을 좀 더 일찍부터 고민했어야 한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서로 탓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이미 한번 찢기고 헐린 가슴의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흉터는 남는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그 흉터를 어루만져 줄 때쯤에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좀 더 일찍부터 내 감정에 충실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것을, 못해요 싫어요라고 말할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것을, 요구할 것을, 칭찬을 덜 좋아할 것을,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실수를 겁내지 말 것을, 발전을 위한 모험을 겁내지 말 것을.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오래 나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당위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려 발버둥을 쳤는지. 나의 힘과 능력을 무시한 채 버거운 무게를 안고 힘들고 외롭게 살았는지. 그것이 훗날 머지않아 나를 왜 몰라주느냐고 원망하게 될 줄을 몰랐던가. 이는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바라는 대로 나를 맞추어 살았던 어리석음에 대한 벌이다. 늦지 않았다. 남은 삶이라도 평소에 나의 감정을 사실대로 말하도록 하라. 내 감정에 솔직해야 내가 산다. 말해봐. 김명희.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